자, 이번 시간은 통계, 확률 변수, 확률 분포랑 오늘은 이항 분포까지만 한번 해보지 뭐. 자, 기억을 떠올려 보자. 우리 했던 거. 확률 변수. 자, 확률 변수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뭐 문장으로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 뭐가 확률 변수인지는 알고는 있어야 돼. 자, 확률 변수 개념 자체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딱 나와 있지만 그 녀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치? 아직도 좀 가물가물해. 그치? 확실하게 잡고 가야 돼. 자, 확률 변수는 뭘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냐? 표본 공간에 각 원소에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 했었지. 요 예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자,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는 표본 공간 안에서 동전을 2번 던졌으니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거나 앞면이 한 번 나오거나 앞면이 2번 나오거나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그치? 자,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서 뭐에 대응시킬 거래? 실수에 대응시킬 거래. 자,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TT 하고 나면 뒤니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 하고 앞면이 나온 횟수는 0이 될 거고. 자, 이 녀석 앞면이 나온 횟수는 한 번이 될 거고 이 녀석도 앞면이 나온 횟수는 한 번이 될 거고 이 녀석 앞면이 나온 횟수는 2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로 대응시켜주는 이 함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됐지? 그 x에 이제 우리는 함수 값들을 실제로는 확률 변수다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없어. 됐지? 오케이? 확률 변수. 자, 그럼 확률 변수 x라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뭘 그려줄 수 있었어? 확률 분포 표를 그려줄 수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확률에서는 확률 분포표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 1, 2니까 자, 이때 확률 변수는 0 나오고 이때는 1 나오고 이때는 2 나와 해가지고 윗줄에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적어줄 거고 아랫줄에다는 뭐 적어줄 거야? 각각 확률 변수가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올 때 확률을 적어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얘기야? 확률 변수 x가 0이 나올 때 확률, 확률 변수 x가 1이 나올 때 확률, 확률 변수 x가 2가 나올 때 확률을 각각 구해서 밑에다 쓰라는 얘기야. 그치? 0이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 이 4개 중에서 이 녀석만 0이 나왔으니까 4분의 1 나오고 자, 1이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2, 2가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 하고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 그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산해 줄 수 있었어? x가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x가 1일 때 확률이랑 x가 2일 때 확률 더하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에서 4분의 3이야. 이렇게 계산했었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아, 이 얘까지 다 적고 있는 거야? 좋아. 적어. 혹시 적을 때 이런 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고. 그래? 적을 거 많아.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좋아. 우리도 필요하면 여기다 적고. 더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에 대한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 혹은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이제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인 px가
xi는 pi 이렇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 확률 질량함수 라고 얘기를 해주네. 확률 질량함수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확률 질량함수는 뭐야?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식. 자,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주머니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있을 때, 자, 동시에 2개를 꺼내서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2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그치?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있어? 2개 꺼냈을 때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2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때 px가 x가 나올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거라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야? 흰 공이 x개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고 5개 중에서 2개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치? 흰 공이 x개 나왔으니까 흰 공 3개 중에서 x개 뽑아줄 거고. 자, 검은 공은 나머지 2개 중에서 2-x만큼 뽑아주면 되겠네. 총 2개 뽑는데 x개가 흰 공 나왔으니까 2-x개만큼 검은 공 나올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렇게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온 이 녀석을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치? 자, 하지만 확률 질량함수를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구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해? 그냥 이 조건만 가지고 확률 찾아라 할 거야. 확률 찾아라 하면 굳이 확률 질량함수 찾은 다음에 대입해?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요거 찾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x가 0일 때 확률 따로, x가 1일 때 확률 따로, x가 2일 때 확률 따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고. 이 식에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그치? 자, 그럼 x가 0이 나왔대. 그럼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거야. 그럼 확률은 뭐게 되겠어? 5c 2분의 흰 공이 안 나왔으니까 검은 공 2개 중에서만 2개 뽑으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자, 흰 공이 하나 나왔어. 그럼 5c 2분의 검은 공 중에서 흰 공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중에서 하나 뽑을 거야. 나올 거고 5c 2분의 검은 공 아니고 흰 공 중에서만 2개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안 주어졌을 때는 너네들이 이렇게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확률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확률 질량함수를 찾으시오라는 문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된 확률 분포 표를 그려보면은 x라는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땡땡땡땡, xn 하고 나와 있고 그때 확률이 될 수 있는 값이 p1, p2, 땡땡땡땡, pn 하고 나왔을 때 총합은 무조건 1 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 맞지? 자, 이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요 식이 확률 질량함수라고 했고 한 번 더. 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확률 질량함수 어려워 보이지만 어쨌든 확률이야. 확률. 그치? 그러니까 확률의 기본 성질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된다고. 맞아. 자, 그래서 pi는 항상 0부터 1 사이 숫자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P1부터 시작해서 P2도 더하고 쭉 해서 PN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더하면은 1 나와야 되는 거고. 그치? 자, 세 번째 P의 X가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은 PI부터 PJ까지 싹 다 더한 게 확률이 될 거야. 그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여기까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치?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확률을 가지고 놀았는데 통계 파트잖아. 통계 파트니까 이제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이 상황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거야. 그치?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니까 2의 x라고 우리는 써줄 거고 x의 기대값 평균 기대값 전부 다 같은 얘기야. 평균이니까 우리는 m하고 많이 써줄 거고 기대값이니까 2의 x하고 써줄 건데 똑같은 얘기일 거라고. 평균이나 기대값이나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럼 확률분포 표로 나타내줬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위에 거 아래 거 곱해서 그냥 다 더한 게 평균이야. 그래서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쭉 해서 xn pn까지. 좀 유식하게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내면 되겠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나타내면 좀 더 유식해 보이고 몰라도 상관없고. 알겠지?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뭘 구했지? 분산이 썼어. 자, 분산의 뜻은 뭐야?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계산했는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구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분산은 실제로는 어떻게 계산해줘? 분산은 v의 x하고 나타낼 거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습니다. 기억나? 그래서 뭐라고 외웠어? 제 하고 외웠었지? 그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가지고 분산을 계산해 줬었어. 그치? 자,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는 뭔가 제곱해서 계산했으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거나 막 너무 작아지거나 그래. 그래서 다루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뭐도 찾아줘? 표준 편차까지 찾아주네. 자, 표준 편차는 시그마의 x하고 나타내 줄 거고 시그마 x는 그냥 루트의 분산하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조금 응용하면은 자, 확률 변수에다가 뭔가 곱하고 더한 녀석의 평균을 찾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했었어? 평균은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에 곱하기 돼 있는 거 뒤에 더하기 돼 있는 거 전부 다 쭉쭉 찢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거고 두 번째 분산은 어떻게 계산돼? 뒤에 더해져 있는 거 신경 쓰지 말랬어. 뒤에 더해져 있는 거는 자료가 왼쪽 오른쪽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는 누가 영향을 줘? 앞에 곱해진 A만 영향을 줄 거라고. 왼쪽 오른쪽으로 자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A가 곱해지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거라서. 그치?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달라지는데 A는. 그치? B는 이대로 그냥 자료가 옮겨 다니는 거니까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치? 그래서 B는 쓸데없고 A만 앞으로 빠져나올 건데 분산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제곱해서 계산했잖아. 그러니까 제곱이 돼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표준 편차도 분산의 루트 취한 거랑 똑같으니까 분산 성질이랑 똑같아. 뒤에 더해진 건 쓸데없고 앞에 곱해진 것만 빠져나올 건데 루트 취했으니까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꼭꼭꼭꼭 알고 계셔야 돼. 됐어? 그 다음 또 할 얘기가 있나? 있어. 마지막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할 거.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는 뭘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하냐? 확률 질량함수인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n 컨비네이션 x에 p의 x제곱에 q의 n-x제곱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온 거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온 거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걔는 이항분포야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제 오케이, 이항분포야 라고 생각할 거야.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어떻게 표현해 줄 거야?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0으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b를 쓰고 뭘 써줘?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을 써가지고 나타내 주겠네. 그치?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표를 그려서 찾지 않고 이 녀석은 외우는 거네. 자,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뭐야? 그냥 NP 곱한 게 평균이고 이항분포에서 분산은 뭐야? NPQ 나온 게 분산이고 이항분포에서 표준 편차는 뭐가 되겠어? 루트에 NPQ 나온 게 표준 편차가 되겠어. 그래서 이항분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뭐지? 어디요 그게? 자, 학교에서 뭐지? 확통 파트에서 뭐 연구 과제 조사해 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할 만한 주제야. 얘는 학교 책에서도 증명해 주지 않아. 그치? 왜 얘가 나오고 왜 얘가 나오고 왜 얘가 나오는지 너네들이 증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연구 과제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정보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사람들은 얘기하면은 증명해 가지고 줄 테니까. 그치?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고. 자, 오늘 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치? 되게 많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가면, 다시 한 번만 잡고 가면. 아이고. 확률 변수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그치? 몰라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확률 질량 함수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치? 이 식을 찾을 필요는 없댔어. 확률을 계산할 줄만 알면 되는 거야. 각각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뭘 작성하면 된다고?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해. 확률 분포 표를 구하는 게. 자, 성질은 사실은 워낙에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 그치? 하지만 평균 구하는 방법, 분산 구하는 방법,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이 녀석까지, 그리고 이 녀석까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자, 오늘 할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봐도 됩니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야지. 자, 그래서 대표 문제 몇 문제만 같이 풀어보고 가볼 거야. 우리 오늘 준 교재 2페이지를 보면, 자, 이 녀석에서 확률 분포가 이렇게 될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가 쉬운 문제로 나온다고.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로 나온다고. 확률 질량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지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래서 434번 보면은 P의 X가 X일 때 확률이 K의 X-1 나왔어. X가 뭔데? 1, 2, 3, 4인데. 그치?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찾은 다음에 더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K가 문제네. K는 어떻게 구해? 다 더해서 1 나온다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그치? X에다가 누구 대입하래? 1, 2, 3, 4 대입하래. 그치? 자, 그래서 X에다가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니까 X 1, 2, 3, 4
P의 x가 x 1 대입하니까 0 나오고 2 대입하니까 k 나오고 3 대입하니까 2k 4 대입하니까 3k 나오네. 그치? 그래서 싹 다 더한 6k가 1 나와서 k가 6분의 2라고 나온다 하고. 알겠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뭘 구하는 거야?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이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야? x가 3일 때 확률도 더하고 x가 4일 때 확률도 더해서 계산을 할 거야. 됐어? 자, 3일 때 확률은 2k였고 4일 때 확률은 3k였으니까 5k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 됐어? 그 다음 440번 보자. 바로 옆에 있는 거. 자, 440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야. 자, 두 눈의 수 중에서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x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럼 두 개를 던졌을 때 작지 않은 수야. 그러니까 뭐야? 크거나 같은 수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아? 자, 그러니까 크거나 같은 수 찾는 거니까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1, 2, 3, 4, 5, 6 하고 나올 수 있을 거고. 맞지? 자, 문제에서는 뭘 찾으래? P의 x가 5일 때 확률이랑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 구하라는 거니까 x가 5일 때 확률이랑 x가 6일 때 확률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주어지면은 뭐 표 그려가지고 해결해도 좋고, 그치? 확률 질량 함수를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딱딱 뽑아가지고 쓰면 된다고.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P의 X가 5일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두 개의 주사위 눈을 던졌을 때 더 크거나 같은 수가 5야. 맞아? 그치? 그렇게 되는 경우를 찾아볼 거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 던졌으니까 36분의. 자, 둘 중에 더 큰 수가 5니까 뭐 나올 수 있어? 1, 5부터 시작해서 5, 5까지. 또 5, 1부터 시작해서 5, 5까지인데 5는 중복됐으니까 여기서는 5, 4까지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5개, 여기서 4개니까 총 9개 나올 거고. 그치? 두 번째, x가 6일 때 확률은 둘 중에 더 큰 숫자가 6이 나올 경우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36분의 1, 6부터 시작해서 6, 6까지. 여기서도 6, 1부터 시작해서 6, 6까지인데 6, 6은 겹치니까 얘 빼고 이 바로 전에 있는 6, 5까지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6개, 여기서 5개니까 11개 하고 나오겠다. 맞아요. 그래서 2개 더 1개 답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 441번 보면은 확률 분포표를 주어졌네. 3분의 1, K 6분의 1 하고 나왔을 때 A랑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뭐도 알려줬어? 평균도 알려줬어. 2x가 8이라고. 자, 그럼 일단 K부터 구하자. K 어떻게 구해? 밑에 있는 확률 싹 다 더하면 1이다. 이용해서 구하는 거잖아. 그치? 정신 차려. 자,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K 더하기 6분의 1 계산한 게 1.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분의 1이니까 K가 2분의 2라고 나올 거고. 그치? 자, 평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 통분되어 있는 게 편하니까 얘를 6분의 3이라고 생각할 거고 얘를 6분의 2라고 생각할 거고 얘를 6분의 3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6분의 1 이렇게 둔 다음에 자, 우리가 찾고 싶은 평균은 어떻게 구해? 아래 거 위에 거 곱해서 더해. 그치? 그래서 6분의로 전부 다 통분되어 있으니까 6분의 분자끼리 곱하자. 2a 더하기 분자끼리 곱하니까 6a 더하기 분자끼리 곱하니까 4a 해서 12 해서 2a 하고 나오고 걔가 8 나오네. a가 4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평균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거야.
그다음 중중중중중중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458번 한번 봅시다. 6페이지 458번. 자, 이산확률 변수 평균이 6 나왔고 제곱의 평균이 52하고 나온 상태야. 자, 그랬을 때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2분의 1 x 더하기 5하고 계산된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평균과 제곱의 평균 알고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분산 구할 수 있어. 분산 어떻게 구해? 제평평제로 구할 거라고. 자, 그래서 52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 해서 16 하고 나온대. 그치? 이거 분산.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2의 y부터 한번 구해보자. 자, 2의 y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2의 2분의 1 x 더하기 5로 계산할 거야. 자, 그럼 평균은 앞에 곱해진 숫자도 빠져나올 거고 뒤에 더해진 것도 빠져나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건데 2x가 6이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3 더하기 5에서 8하고 나오는구나 하고 계산되고.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분산을 구할 거야. v의 y를 구해보자. v의 y는 v의 2분의 1 x 더하기 5인데 자, 분산은 뒤에 더해져 있는 거 쓸데 없댔어.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뭐에서 빠져나와? 제곱해서 빠져나와. 그치? 자, 그래서 4분의 1 v의 x가 되는 거니까 v의 x가 16이었잖아. 계산하면 4 나오네. 맞지? 그런데 분산은 또 어떻게도 계산돼? y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하기로 해. 그치?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y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라고. 됐지? 자, 그럼 이 녀석은 8 나왔으니까 8의 제곱해서 64. 그래서 2의 y제곱이 68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는 항상 분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의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한다.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활용 문제인데 조금 어렵긴 해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야. 자, 9페이지 갑시다. 9페이지 이항분포에 대한 문제도 몇 문제 같이 풀어보고 갈 겁니다. 자, 475번부터 한번 볼게. 자, 이항분포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항분포를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자, 이항분포는 뭐가 나온댔어?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올 때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오려면 뭐 해야 돼? 서로 독립인 사건을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 번 시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항분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보면은 재구매율이 60%인 상품을 100명한테 판매했을 때 재구매하는 인원의 수라고 얘기했어. 그럼 100번 시행한 거잖아. 여러 번 시행했네. 이항분포라고. 그치? 이항분포야. 자, 2번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만 꺼낼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흰 공의 개수야. 그럼 흰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이항분포야? 아니네. 그치? 그냥 2개만 꺼내고 끝났잖아. 맞아? 2개만 꺼내고 끝나는 거야. 이항분포가 아니야. 자, 3번 서로 다른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번 반복한대. 이항분포라고. 그치? 독립인 시행을 여러 번 시행하면 이항분포라고. 알겠어요?
4번 주사위를 8번 던졌어. 주사위도 독립이잖아. 그치? 여러 번 시행했으니까 이항분포일 거라고. 맞지? 자, 5번 국수를 주문하는 손님의 비율이 전체 30%인 어느 식당에서 200명의 손님 중 국수를 주문하는 손님의 수라고 했네. 그럼 200명의 손님 각각이 전부 다 30% 확률로 국수를 주문한다는 뜻이랑 마찬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30% 국수를 주문하는 게 200번 반복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릴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얘도 이항분포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치?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항분포를 만들었으면은 그 바로 밑에 있는 476번에서 자, 특정 질병의 환자의 75%의 치유율을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래서 이항분포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우리는 뭐가 필요해? 시행 횟수랑 성공 확률이 필요해. 그치? 치유율이 75%라고 했으니까 이 75%가 바로 성공 확률이네. 100분의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바로 성공 확률. 자, 그랬을 때 5명을 뽑아서 이 약을 먹였을 때 4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행은 몇 번 한 거야? 5번 한 거야. 맞지? 자, 그러니까 이항분포로 뭐라고 나타내면 되겠어? 5번 시행하고 4분의 3이 성공 확률이야. x가 얘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치? 자,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P의 x가 4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자, 그래서 이때는 뭐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찾는 게 아니고 확률을 찾는 거야. 그치? 이항분포 상에서 확률 찾는 거는 무슨 확률로 들어간다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들어간다고 무조건. 그치? 몇 번 시행해서? 5번 시행해서. 몇 번 성공했대? 4번 이상 성공했대. 그치? 그러니까 x가 4번 성공했을 확률이랑 x가 5번 성공했을 확률 구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4번 성공했을 확률은 5번 시행해서 4번 성공했다. 성공 확률은 4분의 3은 4번 일어날 거고 실패 확률은 4분의 1은 1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할 거고. 그치? 자, 5번 시행해서 5번 다 성공할 거야. 성공 확률은 4분의 3은 5번 일어날 거고 실패인 4분의 1은 1번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해되시오? 이해되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479번 바로 옆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볼게.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몇 자리를 따르고 있냐면은 100의 p자리를 따르고 있는 게 평균이 20일 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평균이 20이다를 이용해서 우리는 p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평균은 어떻게 구하는 거니까? np하고 구하는 거니까 100 곱하기 p 계산하면 되겠지. 걔가 20. 그래서 p는 5분의 1 이렇게 계산될 거야. 제곱의 평균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 분산에서부터 출발한댔어. 그치? 제곱의 평균은 무조건. 자, 그래서 분산도 구해보자. 분산은 npq하고 평균에다가 실패 확률을 곱한 게 분산이야. 그래서 20에다가 실패 확률 5분의 4를 곱하자. 그래서 약분해 주니까 16이 바로 분산. 자, 그런데 분산은 어떻게도 구해? 재평, 평제로도 구해. 얘는 모두 다 사용되는 거야, 재평, 평제는. 그치? 재평, 평제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고 평균의 제곱은 아까 구해놨잖아.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제곱하니까 400하고. 넘겨주면은 제곱의 평균은 416 이렇게 계산되겠대. 됐습니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라서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 자, 14페이지까지 510번까지 대충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물론 좀 안 풀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거야. 이제 질문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제